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으뜸 학생이 올려준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에 복받치셨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셨다.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기뻐했을 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은 고운 분이었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지겨운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러다가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끝내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이유에는 그래 내가 성공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TV에 나오고 싶어,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그래서 약간은 좀 찡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군요. 두 번째, 행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국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중요한 것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쵸? 국회의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나세요? 네.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의장단 했던 내용들. 그렇죠? 국회의 지위와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권한 4가지 공부했습니다. 지금 안 떠오르면 얼른 국회 부분 다시 가서 복습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중에서 특히 입법에 관한 권한, 그러면서 헌법 제정 개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예산안의 의결 권한까지 해서 이야기를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행정부로 나갑니다. 이제 행정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부 플러스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어떤 것이 기본이 되고 어떤 것이 포인트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행정부입니다. 그렇죠? 행정부고요. 플러스 지방자치를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는 참 많이 나왔어요. 1단원에서도 나오고요. 2단원에서도 나오고요. 3단원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1단원에서 나왔고 2단원에서 나왔고 3단원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 안 나면 지금까지 정치의 지도를 잘못 그린 거예요. 아차하는 학생들 많겠네. 1단원에 민주, 정치의 원리에서 나왔죠. 생각나세요? 지방자치 해야 민주주의다.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의제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혼합하고요. 전자민주주의 하면서 지방자치 있다고 말씀드렸죠? 2단원에서 지방선거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3단원에서 또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다. 지방자치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행정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행정부 관련해서 우리 공부해야 될 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행정부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고
대빵이 누구예요? 최고가? 네, 대통령입니다. 최고 우두머리가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요즘 행정부의 영향이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 대한 통제가 중요시되고 있네요. 지도 한번 그려봅시다.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중에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통제 장치들입니다. 세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네. 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행정부의 구성이에요. 물론 여기 이게 빠졌습니다. 누구? 대통령. 뭐 정점이니까 대통령. 대통령, 국무총리, 이들로 구성된 국무회의, 그리고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정도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지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를 두고 개별적인 문제로 출제된 가능성은 적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행정부 주인공이고요. 행정부의 구성 관련해서 국무총리, 국무회의, 감사원 배우겠구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갖죠. 하나는 행정부라는 이 반의 우두머리로서의 권한. 그렇죠. 지위. 또 하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지위가 두 가지면 두 가지에 따른 권한들이 있어요. 각각 몇 가지 권한들이 있다. 행정부 수반에 따른 네 가지 권한, 국가 원수에 따른 네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우리가 국회의 지위 네 가지, 그리고 그에 따른 권한 네 가지 공부했듯이 대통령의 지위 두 가지, 각각에 따른 권한 네 가지 공부하셔야 되고요. 대통령이 워낙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점들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시험 문제에 출제됐어요. 네.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통제입니다. 왜 행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냐면 행정국가화 현상 때문에. 이건 어디랑 짝꿍이 돼요? 우리가 국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의회주의의 위기와 짝꿍이 됩니다. 대의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행정부는 이렇게 더 커지고, 이게 쭈그러드니까 이게 커지고, 그렇죠?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겠다까지입니다. 예, 공부할 거 구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행정에 대한 통제입니다.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형식이 있고요. 뭐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용어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역시 우리가 제일 앞에 21페이지의 8번 문제를 안 풀었어요. 이때 풀려고. 그래서 그 문제도 풀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또 주민의 통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공부할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뭐부터 행정부의 구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구성, 첫 번째 대통령이 있죠? 네,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쫙 한번 읽고 한번 머릿속에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5년 단임이죠? 그쵸? 4년 중임으로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네, 국무총리를 없애서 완벽한 대통령제로 가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5년 단임이고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며 행정부 수반입니다. 국가의 으뜸인 우두머리면서 동시에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죠. 대통령은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단 민사상 책임은 해당되지 않고요. 형사상 끌려가서 감옥에 가는 그런 소출을 당하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대통령은 이런 특권이 있으며 동시에 국토의 독립과 영토 보전, 헌법을 지켜야 하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상식이죠? 그리고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라는 건 기억해야 될 상황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국무총리입니다. 예.
첫 번째 줄부터 중요하죠, 여러분.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여러분.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리, 권한 배울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임명할 수 없어요. 정말 막강한 권한인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고요. 대통령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 1순위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로 그 직무가 정지됐을 때 당시에 국무총리 되셨던 분이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되게 함정으로 많이 나와요. 행정각부를 통할, 모두 거느려서 관할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각부를 모두 거느려서 관할하는 건 국무총리의 권한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하고요. 해임 건의권도 있습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 여러분, 제청이 뭐죠? 제안하고 요청하는 거죠. 국무위원 이 사람으로 하면 좋겠어요 라고 대통령한테 제안하고 요청하는 권리 있고요. 그리고 해임 건의하는 권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령, 총리니까.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거, 행정각부를 거느려서 관할하는 권리는 국무총리에게 있다. 통할 건 국무총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국무총리까지 봤어요. 대통령 받고 행정부의 구성 대통령 받고 이제 국무총리 받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장관들 봐야죠. 행정각부의 장관들입니다. 행정각부의 장관들은요. 국무총리가 제안하고 요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의 제청. 국무총리의 그러면 권한 중에는 행정각부의 장관을 제청하는 제청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관 행정 업무를 집행해요. 제가 행정안전자치부 장관이면 그 관련된 일을 집행하고요. 부령 발포권이 있습니다.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네, 문제통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무회의는 행정부 내에 있는 최고의 심의기관입니다. 네, 심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문제통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이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당연히 되고요.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고 합니다. 국무위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의장, 부의장,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국무회의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의논하는 기관. 네. 그래서 뭐 의결한다라는 말을 쓰지만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통에서 보다 명확히 볼게요. 그 다음에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뜻은 헌법에 만들라고 써 있는 기관이에요. 행정부 최고의 감사기관이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결산, 여기서 합니다. 감사원에서. 그렇다면 결산 심사는 어디서 할까요? 결산 심사는 국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결산 심사는 회계검사, 감사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감찰, 암행어사 같은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여기서 하고요. 국회에서 결산 심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행정부 구성 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추시의 내용에 해당되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사실 문제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봤고요. 국무총리의 권한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다만 여러분 이 지문의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 문제는요. 요거 다 안 읽고요. 문제만 보고도 풀 수가 있어요. 먼저 풀어볼까? 그리고 나중에 읽을까요? 예. 행정각부 통할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행정각부 통할권 있죠? 거느려서 다스리는 권한 이거 국무총리한테 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맞죠? 임명해달라고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맞네요. 디귿.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해달라고 제소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대통령이 가진 거죠. 대통령의 권한 이따 공부할 때 보면 아실 거예요. 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다음. 외교사절 신임 접수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따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문 안 읽고 여기 위에 문제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지문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역대 모든 대통령은요, 친정체제를 통해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엄연히 명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력 집중과 상충된다. 네. 엄연히 헌법에 국무총리의 역할이고 권한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 국무총리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사실상 잘 안 행사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더 읽어볼게요. 국무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대로 행사하려면 대통령과의 갈등과 긴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보시면 국무총리한테는 임명 제청권도 있고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도 있고요. 통할권도 있어요. 그 권한을 주장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자 대부분의 국무총리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보세요.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임명권자인 나를 임명해주는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모두 그러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그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밉보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대부분의 역대 총리들에게는 의전 총리 또는 방탄 총리, 대독 총리 등의 명예롭지 않은 이름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예, 시사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 봅시다. 표는 어떤 헌법기관의 주요 활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헌법기관이라고 나와 있고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이라고 하면 송파구청, 서울시청 이런 것만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에 써 있는 모든 것들은 기관이에요. 국회의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 걸 우리 보통 어떤 형태의 건물이 있는 것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딱 해버리면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볼게요. 2010년 12월 국가위기관리실의 확대 개편안을 의결했네요. 네.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걸로 봐서 국회입니까? 더 가볼게요. 40일 만에 열린 청와대 구제역 대책회의입니다. 지금 점점 읽어보면 이건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국가위기관리실을 확대하자. 청와대 구제역 대책회의. 그 다음에 여기 더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명령의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임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행정부 쪽이고요. 행정부에서 최고 심의기관 어디냐면 여기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이 국무회의를 찾아내기까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기관이라고 말을 해서 혹시나 물리적인 건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안 그랬겠죠? 네, 국무회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무회의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의기관이라고 얘기했죠. 심의기관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의논한 사항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의결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결기관이 아니야. 의결기관이면 의논해서 결정을 해버리는 게 의결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은요,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서 그 의논한 결과가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을 구속하지 않아요. 물론 대부분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그 의결 결과를 준수하지만. 자, 여기서 지금 의결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논해서 어떤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꼭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심의기관입니다. 여기서 이 의결을요, 이 의결기관이 아니다라는 것과 막 함께 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결했어. 그거 의결했잖아. 심의 의결했네? 그렇게 함께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심의 의결했어. 같이.
어떻게 국가위기관리실 확대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대. 그냥 그렇게 붙여서 쓰는 것,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전체의 내용들은 바로 국무회의라는 헌법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예산안 의결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요. 그 예산안이라는 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행정 각 부처가 이런 사업에 이만큼 쓰겠다고 계획서를 내요. 네, 그걸 편성안이라고 합니다. 편성안을 국회에다 딱 내면 국회에서 쫙 보고 이쪽엔 너무 낭비가 많은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늘릴 건 늘려주고 줄일 건 줄여주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정부로 넘겨줍니다. 정부로 넘겨주면 바로 이 정부의 국무회의, 최고 심의기관인 여기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1조 원이나 깎아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리가 있습니다. 땅땅땅 여기서 의결. 국무회의에서도 여기서 보내준 걸 의결한다라는 거예요. 깎여서 오거나 많게 붙여서 오거나 어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네, 국회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12월 13일인가 여기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여기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결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의결입니다. 그냥 심의 의결했어. 그 의결입니다.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 의결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국무회의는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안 의결은 국회에서 하는데 정부로 넘겨주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합니다. 네. 그럼 볼게요. 1번, 행정부에 있는 정책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행정각부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합니다. 그렇죠. 예, 다 모여가지고 행정각부 장관들이 국무위원이 돼가지고 모여서 여기서 다 조정하고 통합하고 합니다. 헌법상 필수기관이죠. 예, 헌법에 써 있습니다. 국무회의. 대통령이 의장이고요.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있죠. 의결사항은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죠. 의결사항이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의기관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결한 거, 여기서 의결한 내용을요.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기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의결이라는 용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5번에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어렵지가 별로 않더라고요. 예. 고득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볼게요. 다음 글이 우리나라 행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시사하는 것은 행정부와 관련된 겁니다. 구성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구성 봤죠? 봤습니까? 행정부,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각부의 장관, 국무회의, 감사원 하는 그 구성들 지금 봤어요. 네, 보겠습니다. 세종은 부왕인 태종이래요. 태종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6조 직계제 대신 국사하는 학생들 잘 알겠네요. 그렇죠? 저도 공부했었던 생각은 납니다. 6조 직계제를 대신해서 6조 직계제가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정치 구조를 마련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인가 봐요. 예, 이렇게. 근데 이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의정부 서사제는 왕에게 몰려있는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의정부에게 정책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딱 나오지 않나요? 세종 아버지 때에는 왕권 강화 차원에서 6조 직계제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 세종은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몰려있던 그 권한을 의정부에게 나눠주면서 정책 심의기구로서의 권한을
기능을 부여했대요. 심의기구로서.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쫙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뭡니까 이거 여러분? 국, 무, 회, 의 같은데 그쵸? 네,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되면서 조선은 모범적인 유교적 공론 정치를 실시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안정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대요. 우린 벌써 다 짐작했지만 더 보면 육조 직계제는 조선시대 육조의 판서가 나라 일을 의정부가 아니라 왕에게 직접 보고한 것. 의정부라는 곳의 역할을 좀 이렇게 좀 무시가 되었을 때네요. 근데 의정부 서사제는 조선시대 최고 합의기관으로서 이 의정부가 모든 국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육조는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최고 정책 심의 기관으로서 의정부에게 권한을 준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국무회의를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 바로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의 기능을 활성화하라. 1번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관들 계속 보고 있어요. 처음 봤던 거 국무총리에 관련된 문제 봤고요. 국무회의에 관련된 문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떤 기관일까 보세요. 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요. 관련된 신문기사 제목들인데요. 이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동그라미 신문 보니까 공공기관하고 계약 비리를 적발해서 비리를 적발하러 쫙 갔어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벌써 나오죠, 여러분. 네, 비리를 적발해요. 예, 감사원이죠. 행정부 내부의 감사조직, 공무원에. 더 보시면 눈먼 실업급여를 부당 수급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하고 예산 절감 등 공직사의 모범 사례집 발간, 작년 결산 검사 이후 회수 안 된 예산이 이걸로 밝혀져. 결산 검사. 이런 거 봐서 감사원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해서 회계검사 감독, 회계검사권, 결산권 가지고 있죠? 1번 맞습니다.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권. 그렇죠.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여기 감사원에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보내서 결산 심사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3번 비리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 여기 비리 관련 공직자네. 비리 관련 공직자죠? 해임권을 행사합니까? 감사원이? 얘 정말 비리야. 비리니까 얘 파면해주세요 라고 파면을 요구했다라고 했지 언제 해임권입니까? 임명권자가 하는 거죠. 해임은요. 그렇죠? 3번 틀렸습니다. 한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감찰, 암행어사 같은 맞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맞아요. 대통령으로부터 화살표가 나와요. 정부 조직도에 보면. 그렇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행정부의 구성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그렇죠? 예. 이제 지금까지 국무회의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무회의, 예. 그리고 내각하고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이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의 존재 자체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죠. 맞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어요. 내각과 어쩌면 유사한. 그래서 의원 내각제정 요소이긴 하지만 의원 내각제의 내각하고는 또 달라. 어떤 게 다르냐면요. 의원 내각제의 이 내각은 의결기관이에요. 결정하는 기관이라고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아요. 안 따라도 돼요. 그래서 심의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예, 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보면 행정각부의 장관이면서 국무위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엔 이렇게 써 있어요.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하고 장관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장관일 때는 그 사람이 장관일 때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일 때는 보건복지부 소관 관련된 행정 업무만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인 그 기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국무위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때 보지 않으셨어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국무총리 주재로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막 장관들이 지각해가지고 막 그게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에 바로 구성원들이 그 장관들이고 그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국무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일 때는 자기가 맡은 그런 소관 업무,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자치부면 행정안전자치부 그 업무들을 보다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모든 국가 나라 전반의 일들을 다 같이 회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역할이 나라 정치를, 국정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그런 행정각부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권한들이, 그런 역할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이제 봅시다. 여러분, 사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어렵지 않아요.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라는 바로 여기에 대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행정부 수반이에요. 대통령의 지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 거기에 대장이에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에 대응하여 행정부의 대장으로서 가지는 지위, 거기에 따른 권한이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라는 이 회사의 대장이니까 이 회사를 지휘 감독해야죠. 그렇죠? 국군 통수권, 여기에 일하는 사람을 임면해야죠. 임명이 아닙니다. 임면입니다. 자를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회사에, 행정부라는 회사의 대장이니까 명령 내릴 수 있어야죠. 그쵸? 네. 이건 간단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라는 회사 말고 행정부라는 회사의 대장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의 대장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일 큰 집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나라에서 으뜸인 우두머리로서의 지위를 갖죠. 그거에 따른 권한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합니다. 이거 단순 암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회의 권한이 그랬듯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보기 한 줄로도 나와요. 근데 이 보기 하나가 헷갈려가지고 그 문제 자체를 틀려버리잖아요.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기억할 부분입니다. 볼게요.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으뜸인 어른으로서, 정말 으뜸인 어른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으뜸인 우두머리로서, 어른으로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볼게요. 국가대표권이라고 하고 국가와 헌법 수호권이라고 하는데 자, 구분해 봅시다. 이 국가대표권은요. 나라의 으뜸인 어른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어디와의 관계에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과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 대표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조약 체결, 외국 승인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선전포고와 강화권 이거 모두 다 국가 원수로서 특히 그 가운데서 국가 대표권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선생님이 수특에서는 비준, 외교사절 신임 접수 이런 것도 의미를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국가 대표권에 속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 으뜸인 우두머리로서 우리나라 지켜야죠. 우리나라 헌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때는 어느 때 지켜야 돼? 위급할 때 지켜야 되죠. 그쵸? 그래서 국가와 헌법 수호권은 긴급 사태 때 관련된 건 다 국가와 헌법 수호권입니다. 보세요. 긴급 명령, 이따 문제에 나와요.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예, 이런 거 긴급, 경제상의 긴급 사태, 여러분 계엄 선포권 긴급하죠. 긴급.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우리나라 헌법을 뒤흔들 만한 정당이 나타났어요. 막 갑자기 김정일을 찬양하고 막 이런 정당이 나타났어요. 빨리 이렇게 해산 제소를 해야 되겠죠? 긴급사태에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권한들 긴급사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을 다 공부하는 건 사실은 헌법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두 가지 맞습니다. 하나는 국가 대표고요.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예요. 하나는 국가와 헌법을 지켜야 돼요. 어디와 관계예요? 어디와 관계가 아니라 긴급한 때. 다음 보겠습니다. 나라 정치를 조정해요. 어른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어른이시니까 나라 정치를 조정하는 국정조정권을 갖습니다. 보시면 국정조정권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법부가 하는 일, 사법부가 하는 일에 어쩐지 간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건 나라의 으뜸인 우두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국가 원수로서 어떤 권한? 국정조정권을 갖는다. 선생님이 구분했습니다. 입법부와 관련된, 사법부와 관련된,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법률안 거부권. 입법부가 법률안을 만들면 그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제안, 그 다음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국회에 가서 출석해서 발언하는 권한 등등. 여러분 지금 보시면 외국과의 관계에서 긴급했을 때 제외하고 국회와 관련된 그런 것들 어디에 속한다? 국정조정권에 속한다. 또 보세요. 사면, 감형, 복권, 명령권. 사면해주고, 감형해주고, 복권해주고, 어디가 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행사한대요. 사법부와 관련성 속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국정조정권이고요. 특히 보면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사면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사면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이 되는 거고요. 일반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범죄 전체에 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되는 거고요.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합시다, 여러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정조정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투표 보유권은 뭐냐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금 보세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입법부 등등과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 나라 정치 한번 조정해보자.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국민투표 부의권도 국정조정권에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 국가 대표예요. 국가 헌법 지켜야 돼요. 나라 정치 조정해야지. 그 가운데는 국민투표 부의권도 들어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렵지 않죠? 국가의 원수니까 헌법기관을 구성해야죠. 그래서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권 가지고 있고요.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권이 국회에 있죠. 그쵸?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의원 3인의 임명권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모두는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쵸? 여기까지입니다. 봤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어려웠나요? 볼게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럼 우린 생각해야죠. 대통령의 권한 제일 크게. 여러분 보세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속합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구나. 되셨죠? 대통령의 권한 지금 그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구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4가지 아까 있었지? 네. 그리고 이제 내려올게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지금 배웠습니다. 몇 가지? 4가지 배웠죠. 그래서 쫙 보면 나라 정치를 조정하는 권한으로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에 속합니까? 국정조정권 예 여기로 내려갔어요. 국정조정권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4가지 가운데 여기 1가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뭘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국정조정권 3번째 했죠. 뭐 있었죠?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거 국가 대표해야지. 그쵸?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2번째 나라의 제일 큰 어른으로서 국가와 뭘 지켜요? 헌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국정 조정해야죠.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해야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대표권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라. 국가 헌법을 지키는 건 긴급한 사태다. 그쵸? 여기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해라 라고 했죠. 그쵸? 그런데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주권자, 우리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야? 여기 국민투표죠. 국민투표 부의권입니다. 그게 아니래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나머지 국정조정권이네요. 나머지 국정조정권 가운데서 입법권과 행정권과 관련 있는 것들, 입법권과 사법권과 관련 있는 것들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업,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입법부한테 임시회를 소집하래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딥니까? 다죠. 그쵸? 네. 법률안 거부권, 국회가 한 거에 대해서 어딥니까? 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에 속하는 권한에는 사면, 가명, 명령권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사법부와 관련성 속에서 오케이. 지금 맞네요. 리을 넘겨주시면 국민투표 부의권 라다. 그쵸? 이 한 문제로 대통령의 권한 모든 것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못 맞춘 학생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한 번에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득점 1번입니다. 문제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대통령은 외후,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 보세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대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긴급 명령에 속하는 건데 경제상의 명령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할 때는 법률로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 너무 긴급해요. 내후, 외환, 천재지변 이런 걸로.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요. 명령을.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이제 막 전쟁까지 벌어졌어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역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국회를 소집할 수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긴급 명령입니다. 더 볼게요.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 선포권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내용을 보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긴급 사태네. 뭘 지켜야 돼? 국가와 헌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죠? 이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이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그래서 먼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는 거구나. 원래 명령이 아래잖아요. 법률이 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긴급하니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낸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기억. 다에 속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가나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사항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은 심의 사항이에요.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독재죠. 그렇죠? 디귿. 가나는 국회의 사전적 통제가 가능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 승인이었잖아요. 승인입니다. 승인. 기억하셔야 되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틀렸어요. 가나 모두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그렇네요. 국가 원수로서 리을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총선 후 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대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래요. 우리나라 똑같네요. 대통령은 총선 전과 후 모두 A당 출신이래요. 그러면 A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여기가 여당이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총선 직후의 의석수 변화는 여기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과반이 안 되네요. 이때는 과반이었는데 과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이 더 많아졌네요. 여당이 작고 87 작아요. 반이 안 되니까 야당이 커요. 여소 야대 상황이네요. 보겠습니다. 기억. 총선 결과 여당이 A당에서 B당으로 변해 여당은 안 변해요. 대통령을 배출한 바로 그 정당입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죠. 대통령 출신의 정당이 소가 됐으니까. 그렇죠? 총선을 통해서 의회 내에서 C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죠. 그쵸? C당이 A당을 지지하면 A당의 과반수가 되고 B당을 지지하면 B당의 과반수가 되고 그렇네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죠? 예, 큰 야당이 법안을 내게 되면 그거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자신의 약점, 여기서 공부 요만큼 부족했구나 이런 거 발견하는 시간이 되신 거 맞죠? 네, 다음 시간에 마저 행정부의 통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